안녕하십니까. 시민강사 조혜수 반갑습니다. 동생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인이 한국인답게 그 네 번째 나 혼자 산다 표입니다. 한국인이 한국인답게는 제 8강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 나 혼자 산다입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사회의 문제와 사회 갈등을 가장 잘 활용한 국가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의제의, 서로가 화합을 하지 못하게 하라, 서로 갈등을 부추겨라. 우리 세상에 이런 가치관이 퍼지고 있는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런 모습 상상은 해보셨나요? 자, 2005년 공익 광고입니다. 2005년 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의 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는 나라, 그것이 다름 아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아이보다 어른이 많고 경로석과 일반석이 바뀐 이런 모습 상상은 해보셨나요? 자, 가족 계획 포스터인데요. 2060년 보면 럭커놓고 나타보면 거지꼴을 모면한다. 손가락 5개부터 점점 줄어서 2000년대 안 낳는다고 변했습니다. 그 10년 후 모습? 네. 2010년 1학년과 6학년의 학생 수인데요. 단지 6년 차이인데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30년에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자, 우리나라 출산율 추이인데요. 1970년 101명에서 2020년 27만 2천 명으로 약 4분의 1 가량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출생 인구가 사망 인구보다 줄어드는 첫 해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해가 되었습니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 나라의 에너지가 소멸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 문제를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 268조의 천문학적인 세금을 쏟아부었지만 43개월째 2020년도죠. 연속 최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면서 변화되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자, 2013년 가구 추이를 보면 2000년부터 2020년 한 20년에 만에 2배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을 이제 넘어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진 4억 건의 물 중 혼자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된 단어를 분석했더니 혼자여서가 힘들다가 1위였습니다. 그때쯤 방송에서 나왔던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나 혼자 산다 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내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아모르 파트 김연자 씨의 노래가 나왔습니다.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 모든 건 잘할 수 없다.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로. 이렇게 가사는 좋은데 그 뒤에 결혼은 선택, 연애는 필수라고 노래를 합니다. 이미 방송과 프로그램에서 사회 풍조가 반영되고 있었죠. 왜 결혼이 선택이 되었을까요? 자, 요즘 보면 주택을, 집을 가지고 아이를 낳겠다는 세대들도 많고요. 또 그로 인해 이제 출산 저하가 미혼모에 대한 편견, 외국에는 이제 미혼모에 대한 편견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을 별로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해외로 입양하는 아이들이 많겠죠. 그런 편견과 임금 격차, 그리고 경력 중단, 또 무엇보다도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사람들이 좀 지연을 시키거나 아니면 이 험난한 세상에 내가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를 이곳에 키우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 코로나 시대에 더 출산율이 저조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2013년
다시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진 4억 건의 글 중 혼자라는 단어와 함께 단어를 분석했는데 단 1년 만에 혼자라서 좋다가 1위였답니다. 그중 방송에서 혼자서 간다라는 프로그램이 나왔고요.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혼자 사는 게 무엇이 좋으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마음대로 여행을 다닐 수 있다. 그리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다. 또 레저나 여가, 건강 순으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방송에서 먹방 신드롬이 나오죠. 삼시세끼, 여러 가지 냉장고를 부탁해 이런 식으로 혼자만의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자꾸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 다시 쓰는 육아일기 미운 우리 새끼의 평균 연령이 몇 세입니까? 40에서 50대, 거의 70년대생 그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혼자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당당하게 즐기는 연예인들을 보면서 사람들도 좀 부러워하는 그런 풍조가 생기죠. 2015년 결혼 건수를 보면 30만에서 2020년 10만 건으로 또 떨어지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결혼을 안 하다 보니 우리나라 인구 첫 감소가 확실시 된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줄고 또 이렇게 홀로 사는 사람과 고령 인구가 늘면서 더불어 반려인 천만 시대가 옵니다. 강아지 사람과 같이 이렇게 더불어서 해야 되는데 물론 반려동물을 놀아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배변시 해야 되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자, 이것은 그냥 보시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믿지 못할 사람들로 채워지고 한 마을에 있는 사람들마저 타자화 되어가는 위험한 곳으로 변해간다. 가정은 자꾸 잘게 썰어져서 대가족에서 해가족으로 그나마도 차례차례 해체되어진다. 가족이 해결할 수 있었던 마을이 해결해야 했던 문제들을 사회 속으로 토해낸다. 가족이 붕괴되고 마을이 붕괴되면서 가장 연약한 계층부터 무방비 상태로 위험에 노출되기 시작한다. 여기서 가장 연약한 계층은 청년층과 노년층이겠죠. 이전에는 공동 집단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게 동네에서 이렇게 봐주기도 하고 서로 했는데 지금은 핵가족화가 되면서 다른 시설로 하다 보니까 또 그에 따른 상당한 범죄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홀로 사는 사람들과 또 홀로 계신 노년층에 대한 그런 범죄도 많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것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사회 통합 수준은 2015년 OECD 국가들의 사회 통합 지수인데요. 저쪽 아래에 이스라엘 타임, 빨간색이 한국입니다. 이렇게 최하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최하위를 나타내는 것은 한국 사회가 다른 나라에 비해 성별과 나이 또 빈부 차이 이런 거에 대해서 신뢰도가 낮고 시민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경제적 성취를 이루기 어려우며 사회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라는 점도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갈등의 골이 계속 깊어지겠지요. 한국인과 외국인, 남성과 여성으로 해서 제일 많은 갈등이 진보와 보수의 갈등입니다. 2017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조사를 했더니 오히려 2018년 그 갈등의 폭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실험 왜 함께 하지? PD가 바뀌었네요. 네. 이 사진을 보시면 서로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중재자가 나타나서 서로 똑같이 나누어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다리를 반으로 잘라서 나눠줍니다. 그러면 반쪽 서로 올라가겠죠. 하지만
그 높은 절벽은 짧은 사다리로는 올라갈 수 없게 됩니다. 자, 이간질로 사이를 갈라놓고 서로 싸우게 한 다음 둘 다 지배하는 것인데요. 형태가 좀 바뀌긴 했는데 아까 함께하지 못하는 사례 네, 일단 아까 말씀 갈등이 깊어진다고 했는데요. 그 전에 해법을 찾는 것이 아닌 문제를 일으킨 주범을 찾고 제재하거나 그런 현상 함께하지 못하는 좀 뒤죽박죽 됐습니다. 아까 갈등의 골이 깊은 한국 사회. 그래서 왜 이렇게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을까? 그 해법을 찾는 것이 아닌 문제를 일으킨 주범을 찾고 제재하거나 격리시켜서 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악용하는 정치인들이 있다고 했는데 아까 보신 그 사다리 모양이 그런 의미로 보여드린 겁니다. 중재하는 역할, 톱질을 하고 서로 나누어서 중간에 이간질을 하는 그런 것을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다음은요. 자, 이것은 divide and rule. 자, 사람들이 단결하지 못하도록 분할 통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EEJ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서로 싸우게 해라. 팔을 갈라서 싸우게 해라. 그런데 그 싸우는 사람들이 자기가 싸우고 있다는 걸 모르게 하라. 이런 전략을 써서 권력을 얻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을 어디에서 쓰느냐? 바로 선거에서 쓴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극할 만한 메시지를 줘서 이러한 감정적 단어들을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네 가지 그룹으로 갈라놓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편, 자기 말을 잘 듣는 편과 그 반대편, 그리고 이 반대편에 들어갔을 때 또 다른 편이 생기고, 사실 3.2%는 나는 정치 안 할래, 이런 반관자적인 표. 그래서 표를 다 분산시켜 놓는다는 거죠. 저는 어느 쪽에 있을지, 저는 이런 그들의 그 전략에 저도 모르게 휘말려 들어가서 반관자적인 그룹에 속해 있었던 겁니다. 감상이 들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전략을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넘어가네요. 자, 네, 이거는 유럽의 우리나라가 아닌 국제적인 상황에서도 똑같은 이렇게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보시면 식민지 지배가 한창이었던 19세기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일본과 같은 강대국들이 탐험명의 이렇게 침략과 스파를 위해 아까 말한 분할 정복 전략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간질에서 서로 분열하게 만들어 노예나 2등 국민으로서 자신들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또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영국이 전쟁이 끝나면 인도를 독립시켜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250만 명의 국민을 모아 싸웁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 다 합하면 17억이 되는데 중국보다 더 많은 나라가 인구수가 많은 나라가 돼서 위험할 것 같으니까 이 전략을 써서 이 사람들이 우여곡절 끝에 스리랑카, 파키스탄, 네팔 이런 식으로 갈갈이 분리되도록 한 예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동독과 서도, 그리고 베트남, 예멘, 그리고 중국 아주도 본토와 대만으로 갈라서는 셈입니다. 이 사람은 21세기의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조지 프리무드먼인데요. 이 사람은 군사 정치 예측을 80% 적중한다는 정치학 교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CIA가 매일 참조한다는 조지 프리드먼에게 미국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했더니 최종 목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자체가 최종 목표이기 때문이다 하면서 아까 말한 이제로 힘의 균형을 잡음으로 다른 나라들 사이에서 힘의 균형을 잡음으로써
자신을 지키고 또 제국의 생존을 위해서 다시 EJ 전략을 써야 한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들의 최우선 전략은 무엇인가 했더니 제외권을 유지하는 것이다. 미국의 권력의 기반은 제외권에서 나옵니다. 우리도 누구도 우리를 침범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아무나 침범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미국의 가장 큰 염려는 무엇인가? 그랬더니 동방의 세계, 중국, 일본, 한국이지. 동방의 세력이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해군력을 갖추는 것이 큰 염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느냐 했더니 또 동방의 세력들이 서로 상대방의 목을 노리려 싸우게 한 다음에 미국에 도전할 수 없도록 그런 여력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의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패.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정신 똑바로 쳐다보는 그런 눈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사회에서도 아메리칸 드림은 깨졌다라고 하는 정치학 교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저희처럼 사회가 개인화되고 또 공동체 집단, 조합 이렇게 단절될수록 사회 자본이 파괴되고 또 우리가 서로에게 낯선 사람이 될수록 붕괴된다고 합니다. 이분의 책 중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2019년 출간된 나홀로 볼링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출간되었을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은 이 저자를 불러서 조언을 구할 정도로 큰 이슈가 되었던 책인데요.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큰 개인적 자유를 누리고 있으나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죠. 자, 개인주의적 고립이 이렇게 나날이 증가하는 나홀로 볼링족을 통해서 미국 사회 공동체가 파괴되고 어떤 식으로 단절되어 있었는가를 다양하게 보여준 책이라고 합니다. 자,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지적 숙제입니다. 자, 이제 잠시 저 푸른 상공에 보이십니까? 어떤 하얀 점이 보이십니까? 네, 여기가 어디일까요? 네, 지구입니다. 맞습니다. 지구입니다. 이 지구는 보이저 1호가 61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칼 세이컨이라는 천문학자가 지구를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시예요. 저희 우리를 위한 시 같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다.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다. 이곳이 우리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당신이 들어봤을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서 삶을 누렸다. 인간 역사 속의 모든 성인과 죄인들이 여기 태양빛 속에 부유하는 먼지의 티끌 위에서 살았던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그마한 이 지구 안에, 저 안에 저희들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뭐하러 서로 싸우며 아웅다웅 살아가야 할까요? 이렇게 싸워서 다 같이 공멸하는 운명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한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구 공동체 의식입니다. 자, 유일하게 한국만이 이제 이전 식민국가에서 세계 경제 10위권 국가로 도약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우리 민족에게는 지구 공동체 의식인 홍익 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구 공동체 의식인 홍익인간 교육 이념을 개정한다는 것은 이 또한 공생이 아닌 공멸의 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교육기본법 개정 반대를 위해서 철회 촉구로 이제 기자회견을 나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박수도 한번 서주십시오. 자, 홍익이란 무엇일까요? 자, 홍익이란 무엇일까? 제가 막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갖고 싶은 건 상대방한테 해주고
또 내가 당하기 싫은 거 상대방한테 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을 헤아리면 상대방의 마음도 헤아려서 배려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홀로 사회는 결코 소망스러운 미래가 아닙니다. 사회적,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생산해낼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세대 교체가 아니라 시대 정신 교체입니다. 널리 인간과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 정신은 막연히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을 찾아 절대 사수하고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홍익만이 살 길이다. 힘내라 대한민국. 같이 한국인이 한국인답게 제 사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